안녕하세요. 한국 우표 포털입니다. 오늘은 권동호 수어 통역사님과 함께 할 건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수어를 하나 배워왔어요. 네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표현이 맞나요? 정확하신데요. 만나다라는 표현을 사람과 사람이 만나다, 반갑다는 양손을 지그재그로 이렇게 해주시는 동작입니다. 정확히 배우셨네요. 이렇게 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저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된 이유는 평소에 제가 수어 콘텐츠에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 우표를 다루는 일을 하다 보니까 우표를 통해 수어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반갑고요. 저도 우표와 관련된 콘텐츠를 다루는 영상에 나오는 건 처음이라서 기대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우표를 제가 설명할 테니 토영사님께서 수어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런데 깜빡했는데 안녕하세요 수어를 아직 안 배운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네. 기본적인 수어를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표현은 양손 주먹을 살짝 쥐고요. 가슴 높이 앞에서 살짝 흔들면서 상체 살짝 숙여주시면 되고 이때 시선은 상대를 향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 한국식 인사처럼 고개를 숙여서 정수리가 보이게 하는 인사보다는 눈을 마주치고 하는 인사가 수어에는 딱 어울립니다.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보고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와 만나서 반갑습니다를 연속으로 해서 해보면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만나서라는 표현도 우리가 상대를 향해서 이 표현을 좀 달리할 수 있어요. 제가 옆에 계시니까 이렇게 만나다라고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앞에 계신 분과 인사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하고 반갑습니다 라는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손은 어떻게 오른손, 왼손 방향이 따로 있을까요? 상관은 없고요. 네, 본인이 편하신 방향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재밌게 수어를 알려주실 건데요. 첫 번째 오늘 우표를 통해서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표를 설명할 테니 토역사님께서 수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네, 화이팅! 자, 우정사업본부는 2009년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강강술래를 기념우표에 담아 발행했습니다. 우표 변지에는 크게 떠오른 보름달과 갈대밭이 어우러져 있고 우표에는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둥글게 돌면서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과 기아밟기 놀이를 하는 모습이 그려져 총 2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표 소개하는 동안 수어를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매우 신기한데요. 우표 소개에 담긴 몇 개의 표현을 토역사님과 지금부터 배워보겠습니다. 네, 시작해볼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자, 첫 번째 단어 강강술래입니다. 강강술래는 수어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강강술래는 수어 사전에도 아직 나와 있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표현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사람들이 원을 둘러서 모여있는 모습을 표현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 표현은 사람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흔히 그는, 그 사람은 이라는 표현을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둥그렇게 모여있는 표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강강술래에서 서로 양손을 잡잖아요. 그래서 손을 한번 대주고 양손을 잡는 모양. 그리고 나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상관없을 텐데 저는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오른손을 약간 박자를 한 2번 정도 하나, 둘, 혹은 3번 하나, 둘, 셋 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돌아가는 모습을 표현해주면 제가 수어로 4가지 표현 정도로 강강술래를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사람들이 동그랗게 모여있는 모습, 그 다음에 양손을 잡는 모습, 움직이는 모습,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도는 모습. 이 표현은 아까 엄지하고 왜 다르냐고 생각하실 텐데 이거는 보통 사람 한 사람을 표현하고 여러 사람을 표현할 때는 손을 다 펴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다수가 모여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강강술래를 표현하면요. 자, 양손을 잡고 돌고 이렇게 돌면 강강술래라는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단어를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보름달인데요. 우표에 이렇게 환한 보름달이 떠 있어서 우표가 더 예쁜 것 같아요. 보름달은 수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저도 우표를 아까 접하고 보름달이 정말 진짜처럼 예쁘게 떠 있더라고요. 수어에서 보름달이라는 표현을 배우기 전에 먼저 달이라는 수어를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요. 달이라는 표현은 손가락 검지하고 엄지를 사용해서 우리 초승달 모양을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예쁜 초승달 모양을 그리면 수어에서는 달이라는 표현이 되고요. 보름달의 모양은 동그랗잖아요. 달이라는 표현을 먼저 해주고 양손으로 이렇게 원을 그려주면 보름달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달, 보름달 이렇게 해주시면 보름달이 되겠습니다. 그럼 보름달이 빛나다는 어떻게 표현해요? 보름달이 빛나다라는 표현은 우리 농인분들은 색상이 뭔가 선명하거나 확실하게 보일 때는 수어를 양쪽 눈에 검지를 대고 펴는 동작을 하거든요. 이 표현은 뭐냐면 눈에 확실히 보이다, 확실하다, 선명하다라는 표현인데요. 보름달이 너무 선명해서 눈에 확 들어오다라는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보름달이 빛나다는 표현을 같이 해볼게요. 보름달이 선명하다 혹은 빛나다 라는 표현으로 제가 좀 더 수화적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보름달이 빛나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알려주시니까 너무 재밌어요. 네. 네, 그럼 세 번째 단어 한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복장인 한복이 다채로운 색상으로 우표 속에 그려져 있는데요. 몇 개의 색깔 표현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세 번째 할 때 혹시 손가락을 어떻게 하셨어요? 세 번째. 우리 보통 숫자 3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수어에서는 숫자를 사용할 때 3을 이렇게 씁니다. 네, 숫자를 이번 기회에 수어로 숫자 표현 3은 이렇게 하는 건 좀 사실 잡기 힘들긴 한데 3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은 수어에 없어요. 이런 표현은 7이라는 표현이 있긴 한데 우리 3은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 세 번째 단어 한복입니다. 네, 한복은요. 한국, 복, 옷이잖아요. 한국이란 표현을 먼저 배워볼게요. 한국이란 표현은 예전에 우리 전통 갓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갓 모양을 생각해 보세요. 갓의 모양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져 있죠. 이것이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수어입니다.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뾰족하게 나오거든요. 한국. 첫째 지점과 두 번째 지점이 좀 낮아져야 돼요. 한국. 네, 이렇게 구부리면서 간 모양을 그려주시면 한국이 되고요. 한복의 옷을 표현할 때는 이 저고리를 표현해주면 되는데요. 팔을 이렇게 뻗고 오른손 검지로 이 저고리 모양을 그려주시면 돼요. 저고리 모양. 이걸 합치면 한복이 되겠습니다. 옆으로 좀 보여드리면 한복. 네, 한복 수화가 되겠습니다. 그럼 혹시 색상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할까요? 네. 한복에도 색상이 참 다양한데요. 먼저 색깔이라는 표현은요. 손은 이렇게 구부리고요. 턱을 이렇게 양쪽으로 비빈다고 해야 될까요? 좀 긁어주면 색상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한복 색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색동 저고리라는 말도 있고 치마들도 다 색상이 다른데 대표적인 색상 몇 개만 배워볼까요? 네, 너무 좋습니다. 빨간색 먼저 표현을 해볼게요. 빨간색은 우리가 입술이 보통 빨갛다라고 하잖아요.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 검지손가락을 펴셔가지고 이 부분을 여기 입술 아래에 대고요. 오른쪽으로 살짝
그어주면 됩니다. 빨간색, 입술 색깔 빨간색, 빨간색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쉽고요. 빨간색, 그 다음에 노란색이라는 표현도 한번 배워볼 텐데요. 노란색은 우리 치아의 색깔이 보통 희다고 생각하지만 노란색인 경우도 사실 많이 있잖아요. 농인들이 봤을 때도 노란색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우리 치아의 색깔, 특히 치아에 껴있는 치석의 색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검지손가락을 살짝 구부려서 이게 바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고 내 치아의 치석을 빼낸다고 생각하세요. 노란색. 너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히 입을 벌리시고 이렇게 하시면 노란색이라는 표현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잘하시네요. 네? 노란색. 너무 이렇게 앞으로 가진 않으셔도 돼요. 옆으로 살짝. 그 다음에 파란색과 초록색을 한번 배워볼 건데요. 우리말에서 파란색과 초록색은 사실 좀 혼용해서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신호등은 초록색이지만 파란색이라고 하는 것처럼 혹은 숲을 푸른 숲이라고 하는 것처럼 구분 없이 사실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수화에서는 수화를 조금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사용하는데 먼저 파란색을 알려드리면 우리가 겨울에 바람이 추우면 볼이 파래지잖아요. 농인분들이 그걸 보고 파란색 수화를 이렇게 만들었대요. 손바닥을 오른쪽 볼에 대고 살짝 내리는 느낌. 네. 파랗다. 아마도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부모님들이 아이의 볼이 파래진 걸 보고 이렇게 만져주지 않았을까? 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파란색은 이렇게 내리고요. 반대로 초록색은 이거 좀 구분해 주기 위해서 반대로 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리면 파란색, 올리면 초록색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색상이 뭐? 보라색입니다. 감사합니다. 보라색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과일에서 보라색 하면 떠오르는 과일이 혹시? 포도? 네, 포도. 네. 맞아요. 포도 색상을 우리가 보통 보라색으로 표현하는데요. 포도라는 수화를 하면 포도색이 보라색으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양손 동전 모양을 이게 포도알 모양이에요. 포도알을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양쪽 엇갈리게 왔다 갔다 하면 포도라는 표현이 되기도 하고 보라색이라는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라색의 표현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번째 표현은 양손을 오른손을 펴시고 엄지를 접으시고 약간 L자 모양으로 이렇게 그리듯이 보라. 다시요. 아니요. 보라. 이렇게. 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보라색 두 가지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럼 혹시 네 번째는 어떻게 표현하나요? 숫자 4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쉽죠? 네. 1, 2, 3, 4. 네, 5는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네, 곧 나오니까. 다음에 네. 꼭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단어 노래입니다. 강강술래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강강술래,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몰라요, 사실. 네. 이런 노래가 아닐까 싶은데요. 노래 부르다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어에서 사실 노래만큼 우리 음성으로 나오는 언어만큼 수어로 표현하기 쉽지 않은 또 단어가 없는데 노래를 부르다라는 표현은 이 검지하고 중지를 펴서 살짝 구부려요. 입 옆 약간 오른쪽에서 이렇게 합니다. 포물선을 그리면서 반복해 주는 거예요. 입에서 음표가 나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노래 혹은 노래를 부르다 라는 동사로도 표현이 됩니다. 비슷한 것이 있는데 바람이라는, 우리 요즘 날씨가 계절이 가을이잖아요. 네. 가을을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바람? 네, 맞습니다. 네, 바람. 그래서 계절 표현할 때도 수화에서는 바람을 가을이라고 표현해요. 오. 바람을 가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바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노래도 노래라는 명사로도 쓰이지만 노래를 부르다, 노래하고 있다 이런 표현으로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노래 부르다. 네.
이렇게 아니고 아래로 아래로. 아. 노래 부르다. 네, 마치 내가 입에서 인표가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보통 농인분들이 노래하다라는 표현을 하실 때 노래 하실 일은 많지는 않겠지만 입을 약간 벌리고 노래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면 노래하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권동호 수어 통역사님과 함께 다양한 수어 표현을 배워봤는데요. 오늘을 통해 수어가 여러분들께 조금은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통역사님 오늘 어떠셨나요? 사실 좀 생소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편지를 써본 지가 정말 오래된 것 같아가지고 우표라고 하면 사실 요즘에는 잘 와닿진 않는 것 같아요. 워낙에 문자나 뭐 텍스트가 주된 세상이 돼가지고. 근데 오늘 우표에 관련된 컨텐츠를 수화로 하다 보니 오늘 좀 집에 가서 뭐 편지를 한번 사랑하는 사람에게 혹은 가족에게 편지를 직접 써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좀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표현 많이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소개해주신 우표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와, 우표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보름달이 정말 예쁘게 잘 표현된 것 같아요. 되게 인상적이고 이 우표를 보니까 저도 한번 뭐 사랑하는 사람 혹은 뭐 가족들에게 편지를 써서 좀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편지, 우표, 우체통의 표현과 마음을 전한다는 표현이 너무 좋아서 그 표현까지 알려주시겠어요? 네, 한번 배워볼까요? 먼저 편지라는 표현은요, 오른손 검지하고 중지를 펴고 왼손 바닥 위에다가 입을 한번 대고 손바닥에 붙이는 동작이에요. 이게 원래는 편지에 우표를 붙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편지라는 표현이고요. 우표는요, 편지를 해주고 우표가 이렇게 조그맣잖아요. 네모를 그려주시면 우표. 다시 해볼게요. 편지, 그 다음에 우표는 우표. 네, 이렇게 하고 우체통은요, 편지를 넣는 동작을 해주시면 돼요. 편지를 요 우체통의 구멍이거든요. 우체통 구멍에 넣고 빨간색 통. 어렵죠? 다시 해볼게요. 편지 넣고 빨간색 통. 네, 우체통이라는 표현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빨간색을 아까 알려주셔가지고 빨간색 통. 네, 네. 이렇게 하니까 우체통 기억이 모양. 근데 우체통 모양이 위에가 좀 약간 동그라니까 이렇게 해주셔도 되겠네요. 우체통 모양을 그대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빨간색 우체통.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마음을 전하다는 표현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일단 편지를 보내다라는 표현을 좀 알아두면 좋은데요. 편지를 보내다, 붙이다 할 때는 좀 어려운데 양손 검지 중지를 펴서 구부려 주세요. 구부렸다가 앞으로 보내면서 펴주는 동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편지를 튕겨서 보내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편지를 붙이다. 마찬가지로 여기 편지라는 표현 대신 마음이라는 표현을 넣고 붙이다 라는 표현을 같이 해볼게요. 마음이라는 표현은요, 우리의 겉과 속, 마음이라는 표현이라는 되거든요. 마음, 이렇게 겉, 안, 마음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마음을 전하다, 아까 편지를 붙이다 할 때 표현, 양손을 잡아주고 앞으로 내밀면서 보내다. 네. 약간 정면보다 약간 사선으로 보내다. 마음을 보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보내다. 이건 뭔가 나중에 활용할 일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이 표현을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음을 보내다라는 표현으로 오늘 한번 마칠까요? 네. 그러면 하나, 둘, 셋. 마음을 보내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표현이 왼손 등 위에다가 오른손의 나를
두세 번 쳐주시면 됩니다. 고개를 살짝 숙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